자, 그럼 먼저 지면을 감지하고 감지된 지면에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터치로 배치하는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어 둘 거예요. 그래서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하이어키 창에서 프로젝트형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프리팹으로 만들고 하이어키 창에 있던 큐브 게임 오브젝트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저는 iOS 환경에서 개발할 거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없지만요. 다시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랑 iOS 차이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할 예시에서는 차이가 있는 기능을 쓸 때는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어쨌든 iOS로 플랫폼을 스위치하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터치한 곳에 생성하는 방식은 우리가 터치한 지점을 기준으로요. 즉 화면 공간에서 터치한 지점을 기준으로 그것을 AR 공간상으로 옮겨서 AR 공간상에서 레이라는 그러니까 광선을 쏴서 그 광선에 닿는 표면이 있는지를 감지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레이캐스트라 부르고요. 레이캐스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쏴서 그 광선에 닿는 충돌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의 구현을 뜻하죠. 그래서 AR 공간상에서 우리가 AR 세션 게임 오브젝트에게 AR 인풋 매니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감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터치 같은 게 감지가 되고 그 터치를 우리가 AR 스크립트 상에서 옮겨서 쓸 수가 있어요. 다만 레이캐스를 쓰기 위해서는 즉 터치를 감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AR 인풋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되지만 그 감지된 터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쏘는 부분은 따로 새로운 컴포넌트가 씬에 최소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에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가 AR 공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라는 컴포넌트를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에게 추가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AR 세션 오리진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에게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컴포넌트를 붙여야 되죠. 만약에 다른 곳에 붙이게 된다면 따라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붙이게 된다면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가 해당 게임 오브젝트에게 자동으로 추가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AR 공간을 기준으로 이걸 먼저 지우고 위에 거 지울게요. AR 공간을 기준으로 광선을 쏘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레이캐스트라는 그러한 광선을 날아가는 방향과 광선이 시작되는 그러한 좌표의 기준점이 즉 좌표계라 부르죠. 그 좌표계의 기준점이 AR 세션 오리진을 기준으로 재편성돼요. 여러분들 화면 공간상에서 터치했던 것을 기준으로 생성된 그러한 레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AR 레이캐스트 매니저가 생성하는 레이가 기준점이 AR 세션 오리진이 되기 때문에 AR 세션 오리진과 AR 레이캐스트 매니저가 같은 게임 오브젝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는 AR 세션 오리진을 사용을 하거든요. 스크립트가 접근해서. 어쨌든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는 당연히 AR 파운데이션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써서 생성하면 되겠죠. 그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그 다음에 이제 하이어키 창에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단순히 우리가 스크립트를 붙이기 위한 빈 게임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빈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큐브 스포너라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 이제 실제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볼게요. create C# 스크립트에서 생성된 C# 스크립트 이름을 place on plane이라 할 거예요. 그래서 평면상에 우리가 터치를 해서 그 평면에 우리가 큐브 게임 오브젝트 생성하는 스크립트가 될 건데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코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편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lace on plane에 먼저 가장 최상단에는 우리가 사용할 AR 파운데이션 관련 네임스페이스를 들여와야겠죠, 코드에. 그래서 using unitengine.xr.ar foundation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using unitengine.xr.ar subsystems를 같이 임포트를 할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AR 파운데이션에는 우리가 사용할 AR 관련 컴포넌트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대부분 서원되어 있고요. AR subsystems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AR 관련 서브 시스템 그러니까 부가적인 편의 기능들이 여기 서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R 파운데이션의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AR 파운데이션 네임스페이스를 서원했고 마찬가지로 AR 레이캐스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AR subsystems 네임스페이스를 임포트했어요. 하여간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변수를 일단 서원해 줄게요. 우리는 먼저 public AR 레이캐스트
매니저가 필요해요. 왜냐면 AR 레이캐스트 매니저가 우리를 위해서 AR 레이캐스팅을 실행할 테니까요. 그래서 AR 레이캐스터라고 할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터치한 지점에 생성할 게임 오브젝트 프리페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성할 타겟으로 public 게임 오브젝트 여기 생성할 스폰 프리팹이라 할게요. 스폰할 프리팹.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자, 업데이트.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일단 입력을 감지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input.touch_count input.touch_count는 AR 관련 라이브러리에서 온 게 아니라 유니티에 원래 빌트인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input.touch_count는 현재 프레임에서 현재 화면에 터치가 그러니까 손가락을 몇 개 화면에 손가락이 몇 개 닿았는지를 나타내주죠. 만약에 이게 0이라면 즉 화면에 아무런 손이 닿지 않았다면 터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업데이트 메서드를 바로 즉시 종료할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터치를 했다면 근데 우리가 화면상에 터치를 두 군데 이상 했다면 그 중에서 첫 번째 터치 지점만 쓸 거예요. 그래서 input.getTouch 메서드로 여기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여러 개 중에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터치 정보만 주는데 0번째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감지된 터치 지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터치 타입이라는 데이터로 정보가 오니까 터치는 equal input.getTouch로 여러 개의 터치 지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친구 데이터만 가져올게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input.getTouch 말고 input.get 마우스 버튼 다운 이외에 마우스 커서랑 관련된 어떤 함수나 변수를 쓰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유니티에서 모바일에서도 마우스 커서에 대응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input.getTouch 메서드를 쓰게 되면 벡터나 혹은 불리언 같은 날 것 그대로의 타입이 아니라 여러 개의 터치 정보가 하나의 컨테이너에 포함된 터치 타입으로 오게 돼요. 즉 차이점이 뭐냐면 이 터치 타입에서는 마우스 커서 위치나 혹은 마우스를 클릭한 것 같은 위치나 클릭 정보도 들어가 있지만 동시에 드래깅을 했는지 혹은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하는 시점인지 터치해서 했다가 터치에 손을 때렸는지 그런 여러가지 부가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 타입을 쓰게 되면 마우스 커서로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외에 여러가지 유용한 부가 정보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input.get 마우스 버튼 다운을 쓰게 되면 불리언 값밖에 얻지 못하잖아요. 즉 지금 마우스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드래그 중인 건지 드래그 중인 게 아닌 건지 같은 것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이외에 별개의 인풋 메서드를 써야 되죠. 그래서 터치 관련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진 터치 타입을 쓰는 게 좀 더 편해요. 지금으로서는 모바일 기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현재 터치의 페이지가 즉 터치의 그 페이지 흔히 말하는 터치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이퀄 두 개를 하고요. 만약에 터치 페이지가 터치 페이지 점 비긴인 경우에만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여기서 실행해 줘야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터치 페이지가 비긴 또는 이외에 여러가지 경우도 있는데 moved, ended, cancelled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긴이 아닌 moved 같은 경우에 코드를 실행했다 혹은 이걸 거르지 않았다 비긴이 아닌 경우를 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터치를 드래그를 하면서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터치하고 드래그하는 경로에 따라서 게임 오브젝트가 무수히 많이 생성될 거잖아요. 즉 우리는 터치를 시작한 그 시점에서만 큐브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if move 코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input.get 마우스 버튼 다운 이외에 input.get 마우스 버튼 외에도 input. 마우스 커서의 위치 그러한 코드를 통해서 지금 작성한 코드를 구현하려면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저는 터치 타입을 쓴 거죠. 마우스 커서 타입을 쓰지 않고요. 혹은 마우스 커서 관련 메서드를 쓰지 않고 그렇게 해도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복잡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할게요. 좀 더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터치의 페이지가 비건이 아니라면 여기서 리턴을 해서 더 이상의 코드 진행을 막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막 터치를 시작한 시점이라면 레이캐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레이캐스트를 위한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서원했으니까 AR 레이캐스터에서 점 레이캐스트를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레이캐스트 실행할 때는
일단은 레이캐스트가 시작되는 화면상의 지점인 터치 점 포지션을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레이캐스트가 시작되는 시점, 그 다음에 레이캐스트가 끝났을 때 그 레이캐스트된 결과물을 담아둘 컨테이너를 중간에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레이캐스트를 할 때 어떤 친구에게 한정해서만 레이캐스트를 시행할지에 대한 필터링을 넣어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친구를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쏴서 감지할래. 해당 타입은 트래커블 타입으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래커블 타입 점한 다음에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뭐 얼굴, 이미지, 피처 포인트, 우리는 레이캐스트를 통해서 감지할 타입이 평면이니까 플레인즈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밑바닥에 깔린 혹은 벽에 깔린 평면들을 통해서 평면들을 대상으로만 레이캐스트를 실행해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레이캐스트의 결과 정보를 포함할 리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하나 새로 선언해 줄게요. private list AR 레이캐스트 hit equal new list AR 레이캐스트 hit이라고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이캐스트 실행했을 때 2개 이상의 충돌 정보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로 선언하죠. 그리고 AR 레이캐스트의 결과물은 AR 레이캐스트 hit이라는 컨테이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자면 AR 레이캐스트 hit이라는 타입으로서 레이캐스트의 결과물을 받아 챙기는데 그게 2개 이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즉 광선을 쐈을 때 2개 이상을 관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포함할 수 있는 리스트 타입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컨테이너를 넣어주는 거예요. 정보를 담아둘 히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이캐스트가 쏴졌을 때 실제로 광선에 닿은 무언가가 있다면 여기서 true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레이캐스트를 했는데 레이캐스트를 통해서 뭔가가 충돌이 됐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당 충돌 지점에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소환하면 되겠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리스트를 썼어요. 즉 광선에 의해서 관통되는 평면이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한 곳만 쓸 거예요. 가장 먼저 관통된 친구가, 가장 먼저 충돌된 친구가 첫 번째 친구가 되거든요. 리스트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충돌 정보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충돌 정보만 쓸 거예요. 히치의 0번째 친구. 그 친구의 포즈. 이게 우리가 이제 레이캐스트된 결과물이 포즈 타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포즈, 그래서 hit 포즈라 할게요. 왜냐하면 AR 레이캐스트를 했을 때 단순히 단순히 충돌 지점 같은 것만 가져오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 지점을 포함해서 다양한 결과를 저장한 거. 예를 들면 카메라의 위치랑, 그러니까 실제 핸드폰의 카메라의 위치랑 AR 공간상에서 방금 광선에 맞았던 그 물체 사이의 거리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부가 정보가 함께 포함된 게 포즈 타입이에요. 포즈 타입은 레이캐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AR 상에서 레이캐스트를 했을 때 단순히 레이캐스트를 통해서 충돌된 위치뿐만 아니라 거리라든지 혹은 노말, 그러니까 충돌된 표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외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즈 타입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죠. 그래서 히 포즈를 까보면 이제 그 안에 위치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instantiate 메소드를 통해서 이 생성할 복제본을 우리가 스폰 프리팹으로 넣어주고요. 스폰 프리팹을 생성할 위치는 이 힙 포즈에 점을 찍어보면 나오는 포지션, 즉 충돌 위치, 그리고 힛 포즈에 점을 찍어서 나왔을 때 나오는 로테이션, 충돌 각도. 그래서 해당 충돌된 지점의 위치랑 회전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프리팹을 생성하는 코드를 완성했어요. 그 다음 이제 상태에서 세이브하고 코드를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큐브 스포너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이 큐브 스포너 게임 오브젝트에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place on plane 스크립트를 붙여주고 AR 레이캐스터로는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 추가되어 있던 AR 레이캐스터 매니저를 등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큐브 스포너의 place on plane의 AR laycaster 필드에는 AR session origin game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AR session origin game 오브젝트에 추가되어 있던 AR laycast 매니저 컴포넌트를 등록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스포날 대상, 스포날 프리팹은 우리가 방금 생성했었던 프로젝트 창에 있던 큐브 프리팹을 등록해줄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또는 커맨드 S를 눌러서 맥은 커맨드 S로 저장하죠. 현재 씬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일, 빌드 세팅지에서 iOS 프로젝트 또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라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로 안드로이드 APK 파일로 빌드 해줄게요. 그래서 빌드 버튼을 누르고 빌드를 하고 이미 존재하던 빌드는 그냥 덮어쓰기 할게요. 저는 그러면 빌드가 진행되고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금 빌드가 되어서 빌드된 결과물을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요. 엑스코드 프로젝트에서 다시 저는 아이폰에 연결해서 빌드를 하도록 할게요. 물론 안드로이드라면 APK 파일이 빌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라면 그냥 APK 파일을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하면 되겠죠. 어쨌든 저는 핸드폰을 연결하고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실행한 상태에서 빌드 대상으로는 제 핸드폰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팀은 개발자 서명은 제 개인적인 개발자 팀을 선택해주고 빌드 앤 런을 눌러서 빌드하고 핸드폰을 실행하고 화면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빌드 되었고요. 빌드된 헬로 AR 앱을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하면 감지된 평면에 큐브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 책상 위에 생성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확실히 동작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책상보다 더 밑에 있는 플레인인 바닥 쪽에다가 큐브를 생성했을 때 높낮이 차이가 보이는지 볼게요. 그래서 바닥 쪽에 생성했을 때 확실히 높낮이 차이가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인이, 그러니까 평면이 제대로 인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평면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평면과 낮은 위치에 있는 평면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잘 동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한 가지 현재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플레인이 제대로 감지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어떤 플레인이 현재 감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시각적인 피드백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즉 클라우드가 빠져 있어요. AR 클라우드, 흔히 말하는 감지된 표면 위에 자잘한 파티클 효과가 생성되면서, 즉 화면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요, 현재 화면에서 어떠한 것들이 감지가 되었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파티클 효과가 필요하고요. 또는 감지된 표면 위에 약간 연한색의 컬러 오버레이를 입히는 그러한 표면 플레인 게임 오브젝트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메시로 생성돼서 감지된 표면 위를 덮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감지된 표면 위를 연한색의 어떤 메시로 덮든 또는 표면을 따라서 생성되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스무스하고 그 다음에 크게 화면을 덮지 않는 그러한 파티클 효과를 만들든, 그러니까 클라우드라 부르죠.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줘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플레인이 어디가 감지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앱을 이제 종료하고 이제 간단하게 클라우드 효과나 또는 플레인 효과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방금 말했던 클라우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불러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효과란 피처 포인트를 표현하는 건데, 피처 포인트란 현재 화면에서, 아마 처음 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현재 화면에서 대조가 강하고, 즉 기준으로서 삼을 만한 화상이 되는 지점들을 뜻해요. 그래서 기준이 될 만한 독특한 지점들을 표현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표현하는 그러한 이펙트를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감지된 표면을 따라서 메시를 생성하는 그러한 이펙트도 추가해 줘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로 가서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에게 add 컴포넌트하고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 컴포넌트를 붙일게요. 그래서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에 여기 어떤 프리팹을 할당하면 해당 프리팹을 피처 포인트에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 말고 AR
플레인 매니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감지된 표면을 따라서 그 표면을 표현해줄 프리팹 게임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생성하죠.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랑 그 각각의 감지된 표면에 생성할 프리팹을 할당하는데 아무거나 할당하면 사실 아무거나 할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할당하면 비주얼적으로 올바르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겁나 큰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포인트 클라우드 할당하게 되면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따라서 엄청나게 큰 큐브 게임 오브젝트가 대량으로 양산되겠죠. 마찬가지로 플레인 프리팹에도 예를 들면 단순 평면 플레인 게임 오브젝트 할당하게 되면 그 평면 게임 오브젝트가 그대로 크기도 예를 들면 감지된 표면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을 거예요. 즉 단순 게임 오브젝트를 할당할 수도 있지만 단순 게임 오브젝트를 할당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비주얼이 안 나오니까 미리 AR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XR AR 디폴트 플레인과 마우스 오른쪽 XR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 게임 오브젝트는 보면 파티클 효과가 붙어 있어요. 파티클 시스템. 그래서 파티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파티클 시스템을 통제하는 AR 포인트 클라우드, AR 포인트 클라우드 파티클 비주얼라이저 같은 스크립트가 붙어 있죠. 기본적으로 설명하자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피처 포인트라는 게 지금 당장의 화면에 잡힌 지점 중에서 좀 특별해 보이는 모서리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서 생성되는 효과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화면을 돌리는 순간에 사라져야 돼요. 즉 그러한 처리들을 우리가 직접 짤 수도 있지만 AR 포인트 클라우드에 필요한 스크립트가 미리 붙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단순 게임 오브젝트 또는 단순 프리팹을 방금 우리가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에 이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랑 AR 플레이 매니저 할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비주얼이 안 나온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AR 포인트 클라우드랑 AR 포인트 클라우드 파티클 비주얼라이저 스크립트가 붙어 있고 거기에 파티클 시스템이 붙어 있는 그러한 게임 오브젝트를 쓰겠다는 얘기죠. 이 친구를 그래서 프리팹을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AR 디폴트 플레인은 여기에 AR 플레인, 그래서 Destroy on Removal, 무슨 말이냐면 감지된 플레인이 더 이상 화면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파괴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AR 플레인 메시 비주얼라이저, 그 메시를, 즉 플레인의 메시를 감지된 플레인의 영역에 맞춰서 자동으로 따라서 만들어 줄 거예요. 즉 만약에 이걸 안 쓰고 우리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플레인 게임 오브젝트나 큐브 게임 오브젝트 써버리면 그냥 감지된 표면의 중앙점에 해당 게임 오브젝트가 덜렁 놓여진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미리 만들어진 AR 플레인과 포인트 클라우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프리팹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에 대한 설명은 AR 세션과 AR 세션 오리진과 AR 카메라 등과 같은 우리가 앞서서 다뤘지만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컴포넌트들을 같이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두 개를 모두 지워주고요. 프리팹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제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로 가서 AR 디폴트 플레인을 플레인 프리팹 할당해주고, 마찬가지로 포인트 클라우드 프리팹에는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에 할당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참고로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에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파티클 시스템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파티클 시스템에 다시 오픈 프리팹 누르고 이 파티클 시스템의 색깔을 바꿔주면 색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디폴트 값으로 주황색이 할당되어 있는데 스타트 컬러가,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주황색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프리팹에 적용했으니까 돌아가고 세이브. 이게 다시 빌드에서 확인해 볼게요. 세이브하고 씬을 다시 빌드를 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빌드 앱을 켜보면 이렇게 피처 포인트를 통해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되고요. 피처 포인트를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될 뿐만 아니라 감지된 플레인을 따라서 메시가 생성되고 오버레이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다뤘던 컴포넌트들을 정확히 얘기하면 미리 AR 파운데이션에 들어있던 컴포넌트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볼게요.